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끌이 없었다.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앞장서서 영끌 조장하던 언론들이 특히 더 앞장서서 영끌 없었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잘못된 정보를 전해줬다고 사과글이라도 한마디 올리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영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때는 영끌을 부추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너만 안 사고 있다. 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남들 다 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지금이라도 영끌에서 사라.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영끌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금리 올라갔어요. 고금리 장기화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영끌이 없다.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집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집값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이거 부추기려고 지금 영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견했죠. 한국부동산원 요즘에 뭐짓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해입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계속 상승 조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언론이 그거 따라서 적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통계 조작 플러스 여론 조작까지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어이가 없다. 그래서 봅시다. 자, 집값 상승기 2030 세대의 영끌 매수는 허상이다. 부모 찬스가 더 많다. 그래서 부모 찬스로 집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2030이 아무리 영끌하더라도 집 사기는 굉장히 힘들다. 특히 30은 둘째치고 20은. 그래서 부모 찬스다. 이런 이야기도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이 했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요. 그래서 부모 찬스로 대부분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통계가 굉장히 이상한 게 자, 2030 매수자 전체가 46,473명입니다. 이 중에서 DSR 40% 이상이 3.8%, 즉 1,778명 이야기를 하죠. DSR 30%로 낮추더라도 6,822명밖에 안 된다. 근데 가족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매수자 비율이 9,143명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까지만 더하더라도 15,000명이죠. 그러면은 46,400명 중에서 1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만여 명은 DSR도 30% 밑으로 받고 그 다음에 부모 찬스도 1억 5천 밑으로 받으면서 이 비싼 서울 아파트를 2030에 월급을 모아서 샀다라는 소리네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만 밝혀내서 DSR 40% 이상인 사람들만 밝혀내가지고 밝혀낸 게 3.8%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3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사요? 2030 중에 태반이 어떻게 그렇게 사요? 한 30%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자본으로 샀다는 소리인데 대출도 조금 받고 부모 도움도 조금 받고 2030이 집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비싼 집값을. 저기부터가 오류가 있는 거다.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담대가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하는 동안에 얼마나 늘었어요? 거의 200조 가까이 늘었죠. 주담대만이에요. 주담대만 200조 가까이 늘었는데 2030은 거의 주담대를 얼마 받지 않고 샀다. 그럼 이 주담대는 다 저기 40, 50, 60이 다 받은 거예요? 70, 80 여기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 가지. 부모까지 영끌한 거 아니에요? 자, 2020년도에 그때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신용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우회로 찾는데 무슨 짓을 한다? 대출 수요자들은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부모나 형제에게 대신 대출을 부탁하거나 노후를 위해 마련해온 퇴직금을 꺼내 쓰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즉 내가 대출 받으면은 규제에 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대출에다가 부모 대출까지 더해가지고 오히려 더 세게 영끌이 들어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개인 간 대출 이런 것들 안 잡히죠.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끌이 없었다가 아니라 부모 찬스의 태반은 부모까지도 영끌하게 만들었다.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영끌 기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올라갔던 기사들 다 조합을 해보면요. 그때 영끌 기준에 대해서 부모 찬스도 영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언론에서 이야기한 영끌 기준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이게 주담대는 기본이죠. 신용대출까지 끼고 여기에 뭐 회사 대출. 회사에서 또 저기 집 산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대출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싸게 지원해주는 대출들 이런 것들도 끼고 또 마이너스 통장 끼고 대부업 대출
예전에 그 음망 27억짜리 이 중에서 23억이 대법대출이었다고 그랬죠. 결국엔 경매 넘어갔는데 여기에 편법대출. 편법대출은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받아서 하는 거죠. 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 살 때 DSR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청약 해지해가지고 청약 통장에 남은 금액 받는 거. 또 보험 해지해가지고 보험에 남은 금액 받는 거. 또 퇴직금 인출하는 것도 기본이죠. 여기에 부모 찬스, 지인 찬스까지 싸잡아서 영끌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영끌의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무리하게 받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영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부모 찬스는 영끌이 아니었다. 영끌해도 고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영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무너질까요? 금리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빨간색은 이자 없는 돈이고 파란색은 이자 있는 돈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딱 요 정도만 보고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금융권까지 잡았다는데 이런 거 부족한 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찬스가 부모가 신용대출 받는다든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써가지고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로 편법대출 받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저런 부분들 제대로 조사가 됐냐. 그러니까 2030 영끌 없었다. 하지만 2030 중에서 3분의 2는 자본이 엄청난 사람들이라서 내돈내산으로 집을 구입했다.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다. 부모 찬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 1명이 영끌이고 10명 중 9명이 부모 찬스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 찬스도 10%, 영끌은 3.8%, 부모 찬스는 10몇 %. 그럼 나머지 한 80% 정도가 부모 찬스도 없고 영끌하지도 않고 집을 샀다는 소리가 돼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 지금도 서울 중위가격 9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는데 2030 내에 집 사기 위해서는요. 초봉부터 한 연봉 1억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죠? 20대 졸업하자마자. 의사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연봉 많은 직업 같은 경우는 졸업도 늦죠? 그러면 30대 말에라도 그 돈 주고 집 살려면요. 연봉 1억은 기본이에요. 연봉 1억은 기본으로 하고 그 돈을 무지출 챌린지 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지원 받아가지고 출퇴근하고 회사에서는 남이 사주는 것만 얻어먹고 그래서 연 1억씩을 따박따박 모아야지 겨우 집 살 수 있는 거다. 이게 이렇게 말이 돼요? 근데 딱 제목만 보면 그렇죠. 영끌 없다. 금리 올라가도 고금리 장기화 되더라도 힘들어지지 않겠네? 아, 영끌이 없어서 집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구나. 금리 올라도 생각보다 영향 없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럼 초창기에 금리 올릴 땐 집값 왜 떨어졌어요? 물론 금리랑 동시에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서 그런데 영끌 없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올해 신생아 특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인제 영끌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끌이 없었고 지금은 영끌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저런 결과들을 국책 연구기관들이 내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드렸었죠? KB는 하락이었는데 부동산은 상승으로 계속 나타냈었다. KB가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그죠? 그런 것들 계속 결과 발표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KB 발표가 나왔죠? 또 최근에 부동산 3월 거래량 4,000건 넘어갔다 4,080 몇 건이다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슬그머니 3,800건대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그거 찝어가지고 이야기했죠. 오늘까지도 저희가 그거 이야기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점검 중이라고 뜨더니 오늘까지도 점검 중입니다. 물론 영상이 올라갈 땐 점검이 풀릴 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요.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하면서 원희룡 장관 때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하면서 계속 전세가 올라가게 부추겼죠. 심지어 그래서 공급 19만호 특히 준공 12만호가 누락이 되었죠. 이게 다 국책연구기관들이 한 이야기들이에요.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통계들이고 그 당시에 퇴직금까지 연결해가지고 중도 인출 보면은 다 주택 구입 사유로 이렇게 인출을 했는데 연끌이 없긴 뭐 없냐. 또 편법대출 자산 150만 원인데 사업자 대출 11억 받아가지고 집 샀으면 연끌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조사해봤더니 피아노 교습소 운영한다면서 대출 받아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 샀어요. 주담대 안 들어가죠. DSR에 안 들어가죠. 연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를 보도를 하려면은 특히 기자라면은 의심을 하고서 의문 가는 점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리한 거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7억 떨어진 것은 비정상 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수 거래일 것이다. 근데 압구정 현대 115억 집 거래된 것은 정상 거래라고 그랬어요. 기자들이 의심도 안 하고 올렸었죠. 근데 결국에 나온 결과는 뭐였어요? 압구정 그거 교환 거래였죠. 특수 거래였죠. 그러니까 팩트를 쓰고 팩트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은 기자들이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막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설을 쓰고 있어. 작가죠, 작가. 기자가 아니라 작가예요. 아주 작가하고 있어. 요즘에 또 오늘 계속 무슨 발표 나와? 양도세 올리면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다. 이런 분석이 왜 나올까요?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 올라가고, 그래서 양도세율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양도세 올리는 이유는 집값이 상승해서 양도세를 올리는 거죠. 양도세를 올려서 집값을 상승시킨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는 거예요. 투기 수요가 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양도세 올리니까 집값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또 한 가지, 양도세 올리는 정책이 왜 효과를 못 보느냐, 왜 집값 하락을 못 시키느냐, 바로 폐지하잖아요. 정권만 바뀌면. 양도세 올려놓고서 이게 한 10년 20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평생 양도세 중과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과연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될까요? 정책이 힘을 받기 전에 좌파 빨갱이들이 규제해가지고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정부 때 그거 다 폐지하게 만드니까, 아 그럼 기다리면 양도세 폐지될 텐데 내가 지금 왜 팔아?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그거 하려고 여론 만드는 거고. 근데 양도세 규제라든가 취득세 규제라든가 뭐 보유세 규제라든가 혹은 집 보유 규제라든가 이거 좌파 빨갱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정부들 생각해봐라. 하다못해 멀지 않은 정부만 따져봐도 노태우 정부 때도 규제 엄청나게 했었다. 이게 좌파 빨갱이 정책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막판에 규제하려고 그랬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규제했는데 집값이 더 올라갔다. 왜냐면은 규제 정책보다는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건 유동성이니까. 그러면은 규제했기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집값이 떨어져서 이번 정부에서 완화했다. 완화하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게 말이 돼요? 완전 헛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폐지하려고 또 계속 저 난리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 어떻게 돼요? 근로소득이랑 양도해서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갭투기해서 원소득이랑 세율이 똑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집 가지고 유동성 장난질 친 게 세율이 똑같다. 그럼 누가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여론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값 올리는 정책들 자꾸 추진하도록 만들고,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고, 정책 연구기관에서는 집값이 올라가도록 계속 심리 유도하고 정책들 유도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정권과 연관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정권 없었다고 해서 안 팔린다고 계속 부추기더라도, 싸게 안 나온다고 계속 부추기더라도 경매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면 답 나온다. 특히 언제부터 심해졌어요? 작년부터 경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싸게 팔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싸게 못 팔게 막아버리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던 사람들이 점점 더 경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경기고 두 번째가 서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영끌 없었어요? 영끌한 사람들 싸게 못 내놓게. 조금만 버티면 넌 빚을 볼 거야. 조금만 버티면은 사람들 비싸게 사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싸게 팔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는 거. 이게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부동산원 발표,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발표, 이런 것들에서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다.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PF 정책도 말만 PF 정상화지, PF 시장 최대한 안 무너지게 돈 자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답은 다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렇게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집값이 계속 튀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부추기려고 하고 왜 계속 자금을 쏟아붓겠느냐,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만 정책 대출이 없으면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보시면 답 다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